3. 법인 CEO의 재무설계 포인트.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CEO들은 과연 어떠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을까? 또 그중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원활한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도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CEO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각 단계별로 고민하게 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법인 설립 단계에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곧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업 승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보면 기업을 성장시킨 후에 제2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또는 법인 지분을 제2세대가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업 승계 시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후자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최초 지분 취득 단계에서 증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설립한 지 오래된 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상법상 지분 분산 규정에 따라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물론 세법상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면 당초 명의 신탁 시점의 증여세만 문제될 뿐 차명 주식의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또한 회사 성장 과정에서 유상 증자 등을 한 경우 증자분 역시 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배당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회사 내 유보소득을 배당받게 되면 막연히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 시 배당 세액이 공제되므로 막연히 걱정했던 것처럼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타 금융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거래 등의 이유로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이익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내에 유보된 이익은 언젠가는 배당 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법인 운영 중에는 배당을 하지 않다가 청산시에 일시 배당하는 경우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매 사업년도마다 일정한 정기 배당을 한 경우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주별 금융소득 발생 현황,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상 임원에 대한 규제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법인의 임원에게는 종업원과는 달리 각종 세법상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아직 이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위임 규정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정관으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인정이 된다. 반면에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중점 관리 사항은 법인세는 신고 납부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하지만 신고가 끝나는 즉시 과세관청에서는 그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업종 규모별 신고 소득률에 따라 불성실 신고 법인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경비를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문제로 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해외 유학 또는 병역 근무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주어질까? 법인이 과거에 행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분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탈세 여부 등까지 동시에 점검하는 등 이를 세금 탄루에 준해 엄정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외형 300억 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보면 2003년 1.5%와 비교했을 때 2008년 0.7% 수준까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이 바로 그것인데 이 시스템으로 기업주와 생계가족의 생활 수준, 소비 성향, 재산 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결선 법인 또는 신고 소득률이 낮은 법인의 기업주가 잦은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기업주의 배우자 등이 특별한 소득원 없이 부동산 등을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통합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원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의 발달과 선진국의 조세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 승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해 가업 상속 재산의 70%를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요건을 사업 영위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했을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재직기간 요건을 과거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은 이후 10년간 사후 관리한다. 예를 들어 가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라든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관련 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 개시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가업 승계라고 하면 언뜻 기업 승계가 전부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기업 자산인 주식 이외에도 개인 자산에 대한 승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자산 배분 문제가 여전히 상속인들 간의 갈등으로 남아 결국엔 원활한 기업 승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형 자산가들은 특정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특징을 보이곤 한다. 심지어 이러한 자산 승계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타 자녀 등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의 씨앗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한 합리적이고도 장기적인 상속 설계야말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